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저희 네. 그 법률해주신 테헤란에 옛날 네. 영상 찾아보면은 네, 그 이제 다른 동료 변호사님들하고 영상 촬영했던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또 연도가 지나면서 이사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보증금 이제 반환을 받지 못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거는 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임대인이 당연히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보통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인들이 가장 문제를 겪는 게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주겠다거나 혹은 줄 것처럼 연락을 계속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그날 딱 돌려주지 못한다면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것은 그냥 선택만 늦출 뿐이죠.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소송 자체는 임대인한테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추후에 진짜 그 사람이 돌려줄 자력이 없을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자산이 있다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전제 단계로서 항상 필수적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냐 없냐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불법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죠.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얻으면 법원이 이제 이 정도의 돈은 저 상대방 채무자한테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왜냐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변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그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런 절차 없이도 그 재산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재산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임차인분들이 이게 언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없다면 만기 전이라도 그 사람이 못 주겠다라는 뜻을 표시했었을 때 바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최소한. 그러다 보면 그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고 보더라도 사실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압박해서 그 시기를 단축시키면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는 시기가 또 우리 임대차 기간 만료일 이후이기만 하면 사실상 우리가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네. 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네.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채권자가 저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재산 중에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걸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소송을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그런 사안에서는 보증금과 부동산의 시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추심을 해올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과 동시에 추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추심을 빨리 끝내면 우리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 동시에 혹은 우리보다 더 먼저 끝내면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은행에서 막 추가 대출을 받아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네. 이렇게 금전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이 같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사용 끝난 그 집을 인도해줄 의무가 동시에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거는 이미 했다 혹은 네가 돈을 주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은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사 갈 집에 결국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물취됐다거나 이런 사정이 생기면 그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 금액 자체가 고액이 아니고
특히 뭐 원룸이라든지 있고, 심지어 보증금이 3천만 원 미만이어서 아예 소액인 경우도 네. 많거든요. 사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임차인들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도 물론 조금 부담이 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액 사건은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해서 판사가 봤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사안에서는 되게 신속하게 2, 3개월 만이라도 이행 권고 결정을 통해서 임대인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 빨리 그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소액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그 승소 판결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변호사 비용이라고 흔히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막 법원에 내는 돈도 있고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부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쓴 돈 중에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어떤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소송을 할 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고, 소송을 시작하면서 인지세나 송달료나 혹은 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뭐 여비까지 되게 많은 비용을 법원에 지출하고 혹은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료로 내게 될 거예요. 그 소송을 위해서 썼던 대부분의 비용, 거의 모든 비용을 소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승소했었을 때 오히려 피고한테 소송 비용을 돌려내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런 법적 문제에 처해 있거나, 혹은 임대인이 돌려줄 것처럼 혹은 그냥 시간만 끄는 그런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인 그런 자문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법무법인 테너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관련해서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